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재초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우리가 재초안을 왜 시나 정부는 강력하게 시행하려고 하느냐.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재초안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아파트를 짓고 환경을 만들어준 거. 아파트만 있었으면 그 정도 가격이 가느냐 물어보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뭐를 깔아준 거예요? 전철 깔아줘, 공원 만들어줘, 이런 걸 했죠. 그건 누구 세금으로 한 거야? 국민의 세금으로 한 거죠. 근데 이득은 누가 보는 거야? 반사의 이득은. 여기 주민들이 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주민들이 당연히 그거에 대한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얘기하면 지금은 택지를 조성하거나 뭐를 해서 거기에 전철이나 이런 게 들어간다 그러면 그게 호매실이나 위례가 대표적인 건데 거기에 개인당 뭐가 들어가냐면 전철병이나 이런 게 미리 다 부과돼요. 호매실에 신분당선 연장을 시킨다고 다 부과시켜놓고 뭐예요? 돈은 띄워먹고 뭐는 안 해주는 거야? 사업성 없다고 안 해주는 거야. 그럼 누가 나쁜 놈이에요? 정부가 나쁜 놈이야? 약속한 놈이 나쁜 놈이야? 돈 낸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뭐 어느 쪽이든 다 나빠. 왜냐면 그게 사업성이 제일 처음부터 없었던 거거든. 그렇게 아파트 단지가 지어진다 하더라도 거기까지 전철 끌고 가서 그 사업성이 누구 세금으로 다 몰아내야 돼. 그 부분 운영 적자가 나면 결국 누구 세금이야? 국민 세금이죠. 그잖아. 결국은 거기 어려운 지역 잘 살게 해주려고 사업성이 안 나오는데 연결해주면 그쪽 사람들은 좋아지겠지만 어떤 사람은 안 좋아져. 전체적인 국민 입장에서는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나쁜지를 모르는 거죠. 약속한 놈이 제일 나쁜 놈이지. 그건 제일 처음부터 그렇게 사기극이었다는 얘기지. 위례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되는 거고, 이래서 이제 재초안이라는 것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합리적인 명분이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고, 그거를 우리가 얘기하면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건물을 지으면 뭐를 나오게 해요? 교통분담금이라는 게 나와요. 그게 가장 크게 나왔던 게 어디? 현대기아차가 10조 가져간 거에 얼마를 나왔어요? 1조 2천억. 그거 갖고 뭐를 만들어요? 삼성역부터 시작해서 삼성역, 동호대로하고 뭐예요? 수서까지 지하철, SRT, KTX 노선 만들어 놓죠. 그리고 몽땅 거기를 다 바꿔버리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또 하나는 어떤 거를 만들어서 해요? 지금 노량진이나 이런 거가 바뀌고 되는 거는 뭐예요? 용산 개발이 되면 용산에서 나오는, 용산 쪽에서 나오는, 용산 국제음단지에서 나오는 교통영향평가에서 나오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돈 갖고 다 뭐 하겠다는 거야? 노량진부터 서울역까지 다 지하화하겠다는 거야. 서울역까지 지하화하니까 거기서 또 상가 나오고 뭐 하는 세금이 나올 거 아니야. 상가 운영하고. 그러니까 그 나온 거 갖고 뭘 하겠다는 거야? 서울역에서 광화문까지 지하도로 다 만들겠다. 응? 그거 갖고 나온 돈하고 여러 가지 돈이 있으니까 뭐를 만들겠다? 용산하고 여의도까지 연결하는 서울 맨하튼 거리를 별도로 만들겠다. 어디? 우리가 여의도 걸 풀어주면서, 여의도 걸 뭐래? 고층으로 풀어주면서 거기서 나오는 비용 갖고 뭐를 만들겠다는 거야. 다 나올 그게 있어요. 돈이, 예산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야. 된다는 얘기죠. 녹음한다고 여러분들 괜찮아요. 크게 얘기해도 돼요. 질문해도 되고. 녹음하면 조용하더라고. 상관없어요. 나을지 안 될지 안 될지 몰라. 나도 이거 실험으로 찍는 거예요. 자, 들어가면서 이제 보면 일반 재건축하고 1:1 재건축이 나와요. 일반 재건축, 1:1 재건축. 일반 재건축하고 1:1 재건축은 우리가 2000년 초기에 하베 강의를 들으면, 하베님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그런 재건축에 대한 거가 많이 나와요. 재건축 강의를 주로 하베가 많이 강의하는데, 그래서 하베가 강의하니까 내가 강의를 예전하면 잘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재건축을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가지야. 이미 입지가 다 완성된 거.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반포지구의 재초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해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거기에 뭐를 넣은 거예요? 전철을 넣은 거죠. 전철을 넣어줌으로 인해서 거기가 좋아진 거잖아. 그죠? 그렇게 좋아졌는데 그것 좋아짐으로 그 이유가 뭐예요?
자, 우리가 빌라 단지에 전철을 넣을까? 아파트 단지에 전철에 들어갈까?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 사람이 많은데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조그만 길에 들어갈까? 4차선, 8차선 도로에 들어갈까? 6차선 이상 도로에 들어가요. 네? 자, 우리가 얘기하면 강북은 조그만 도로들 4차선, 6차선. 그래서 강북은 전철 들어가기가 굉장히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고, 지금 전철 라인들은 다 대부분 어떤 거예요? 6차선 이상에 되는 도로에 전철이 다 들어가 있죠, 강남은. 아닌가요? 계산한다고 안 나와. 다 그렇게 나와. 다 그렇게 나와. 그리고 또 하나는 역세권이 더블 되거나 트리플 되는 거나 이런 데 뭐냐면 또 다른 역이 들어가게 돼요. 여기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가장 기본적인 얘기로 이런 거예요. 9호선 급행 쓰는 데에 더블역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급행을 괜히 만든 게 아니에요. 급행역이 있죠? 9호선. 급행역 쓰는데 계속. 9호선은 급행역 쓰는 데가 다 뭐예요, 지금? 더블 역세권이지, 거기다가. 지금 안 되고 있는 데가 염창. 안 되고 있죠? 염창, 가양 이런 데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염창, 가양 이런 거는 지금 뭐를 만들려고 하는 거야? 서북선하고 이거 연결 계획은 다 갖고 있다는 거지. 응? 이해가요? 그 우리가 얘기하면 급행 아닌데 더블 역세권 되는 건 없어요. 급행 아닌데. 앞으로 그 급행 되는 데들은 다 뭐가 되는가 한다? 더블 역세권 계획이 있다 없다? 있다요. 지금이 아니더라도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라고. 그냥 괜히 만든 게 아니에요. 응? 자, 그런 거죠. 자, 1대1 재건축에 대한 거 얘기 잠깐 했어요. 그리고 리모델링. 이제 우리가 분당이나 일기 신도시는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70년대 만들어졌던 반포나 이런 것들은 다 재건축으로 가요. 재건축 5층짜리 저밀도는 다 재건축 가요. 두 가지죠. 재건축을 그렇게 서두른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선은 지진이라는 게 우리가 포항 지진이 결국 인공 지진으로 우리 인재로 밝혀졌지만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지금 5층짜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굉장히 못 살 때 지은 거예요. 못 살 때 짓다 보니까 뭐냐면 철근도 제대로 안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 있는 거야. 옛날에 우리가 그렇죠. 와우 아파트라는 와우 건설이 지은 아파트가 있었어요. 젊으신 분들은 기억을 못 하겠지만 조금 춘추 있는 분들은 알 거예요. 와우 아파트가 와르르 무너졌어. 5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져갖고 사람이 죽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뭐냐면 여의도 시범 아파트를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잘리고 막 이랬어요. 하도 철근을 하도 빼먹어갖고 몇 가닥 안 들어갔어. 우리 옛날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보시면 이쪽 뒤쪽에 삼풍이었잖아요, 그죠?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저는 이제 그쪽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갔는데 진짜 무식하긴 무식해. 철근 없어요, 철근. 저도 이제 광주에 전라도 광주에 지금 철거 작업을 하는데 옛날 같지 않고 지금 뭐 이게 보강을 엄청나게 하고 해요. 또 지방 갔다가 거기 또 갔다 와야 되는데. 어찌됐든 옛날하고 많이 다르죠. 자, 근데 그 지금 5층짜리 같은 건 지진이 일어나면 어때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왜? 철근이 없어.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개포나 이런데 이런데 철거할 때 가보시면 철근 몇 가닥 안 나와요. 지진이 나면 흔들리면 잡아줘야 되는 게 콘크리트가 잡아줘야 되는 게 아니고 뭐가 잡아줘야 돼요? 철근이 잡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다 무너지는. 그럼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돼?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거 아니고 안녕히 가셨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건축을 서둘렀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한 88, 86을 기점으로 해줬던 중저밀도 180%짜리 아파트들은 그나마 좀 나아요. 그나마. 그리고 그 다음에 지어졌던 거가 뭐냐면 일기 신도시야. 분당, 일산, 평촌, 3번 중동 이런 데들은 그때도 저도 건설회사를 다녔었지만 조금 나은 정도가 아니고 조금 더 나아요. 조금 더 나아요. 그때는 철근이나 이런 게 중국산도 쓰고 뭐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철근은 많이 안 빼먹었어요. 철근 가치가 그렇게 많이 높지가 않았으니까 많이 안 빼먹었어요. 저도 건설회사 다녀서 알아요. 많이 빼먹지 않았어요. 회사 쓰고 그래서 그렇지 많이 빼먹지는 않았어요. 어찌됐든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일기 신도시가 지금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뭘 만드는 거예요? 리모델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저밀도부터 리모델링을 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전진단이나 이런 걸 갖고 정부가
재건축을 규제를 하는 거예요. 재건축. 그러니까 지금 규제를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쭉 늘어지는 거죠. 5층짜리 말고는 나머지 재건축을 보고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건축을 보고 사면 안 된다. 분당도 마찬가지. 리모델링 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분당에 연립단지를 사가지고 거기 대지 지분이 많으니까 재건축하면 아파트도 안 들어가냐고 물어봐요. 신도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신도시는 분당에 연립단지 어디 있는지 아시죠? 그쪽을 사가지고 거기를 오래 살면 우리가 어디 반포같이 이렇게 되지 않느냐고 물어봐요. 신도시는 연립은 연립으로 가요. 신도시 다 아파트 짓게 하면 도시계획을 보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간들이 그럼 몽땅 다 아파트가 되게 문제가 되죠. 그럼 미래를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일대 재건축의 장단점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역에 대한 거. 압구정동. 그러니까 왜냐하면 반포구역하고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되는 게 압구정까지를 같이 연결하는 거죠. 보시면 압구정까지 같이 연결하는 거예요. 제일 이제 핵이 압구정이에요. 우리나라 재건축의 가장 핵이 압구정이에요. 압구정. 압구정이 가장 큰 이제 핵이 되는데 이거는 뭐 이번 정권에서는 물 건너간 얘기죠. 이번 정권에서는 힘들어요. 어차피 이번 정권은 힘들고 물 건너갔고 다음 정권에서도 어떨지는 모르겠어. 이 사람들도 쉽게 뭐 가지 못할 거라는 건 알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는 쉽게 가지 못한다라는 거. 어느 걸 보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자, 이 중저밀도 이상을 가니까 반포주공 1, 2, 3, 4단지는 지금 재건축돼갖고 입주해갖고 몇 년 됐어요? 10년이 넘어가요. 2008년이니까 10년이 넘어가죠. 아직 반포주공 5단지는 재건축 안 들어갔어. 저밀도와 고밀도의 차이예요. 고밀도 차이. 그만큼 우리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투자 방법도 달라야 된다는 거죠. 투자 방법도. 젊으면 무조건 고층에 들어가서 사는 게 낫겠어? 저층에 들어가서 사는 게 낫겠어? 5층에 들어가서 사는 게 나아? 아니면 15층 고밀도, 중저밀도 이상 들어가서 사는 게 나아? 재건축 들어가면 5층이 더 비싸죠? 그러니까 어느 게 들어가야 돼? 돈 없으니까. 고층 들어가서 그냥 사는 거야. 몸으로 때우는 거야. 음마에 몸 때우고 있는 사람들 아직도 많아요. 음마에 몸으로 때우고 있는 여러분들 음마 같은 경우 밑에서 물 쓰면 위에 층 물이 안 나와요. 펌핑해서 써야 돼. 여러분들 한번 가보세요. 저도 가지고 있었는데 수리해주고 팔고 뭐 이런 것들 있죠. 팔아먹었어요. 경매로 받아가지고 팔아먹었어요. 그랬더니 경매번호 안 알려주세요. 찾아보면 나와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를 기점으로 삼는 거죠. 여기가 왜 그러냐면 얘가 우리의 미래 가치. 그러니까 우리가 반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가치의 미래 가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반포보다는 압구정이 높죠. 그러니까 압구정이 재건축돼서 간다면 이렇게 나와야 돼. 압구정이 재건축돼서 간다면 얘가 얼마에 갈 거냐가 이제 문제가 돼요. 근데 정부가 지금 용산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한남 같은 경우도 평당 5천 넘어가는 걸 굉장히 겁내요. 5천을 못 넘어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5천을 못 넘어가게 만드니까 지금 어떤데 개포나 이런 데는 어떻게 해요? 후분양제로 돌아서 아예 분양을 안 하겠다. 우리 분양을 안 하고 뭐를 하겠다? 후분양을 해서 이자고 뭐고 우리 뭐 주택보증을 안 받고 우리가 그냥 재건축해서 우리가 그냥 나중에 그걸 꽝안고 갈 거다. 여기서 이제 선분양제하고 후분양제에 대한 게 나와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선분양제와 후분양제 했을 때 투자 방식이 달라져요. 점점 후분양제로 우리가 가요. 갈 수밖에 없어져요. 그러면 후분양은 건물을 다 지어놓고 하는 거야. 근데 후분양이 다 지어놓고 할 거를 우리가 이제 얘기하면 두 가지예요. 외국, 중국이나 이런 데 같이 골조만 된 상태에서 분양을 해요. 골조 분양이라고 그래요. 골조. 후분양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골조 분양이라고 그래요. 골조만
골조라는 건 알죠? 콘크리트만 다 끝난 상태야. 그래놓고 거기서 분양을 해.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는 어떻게 해? 각자 해라. 왜 그렇게? 그쵸? 그렇게 되면 그게 후분양에서 분양금이 확 줄어들죠? 인테리어 비용 확 줄어들잖아요. 고급 주택들이 대부분 그래요. 가보면 대부분이 고급 주택들은 어차피 이 인테리어 해줘봐야 자기 마음에 안 들 거니까 다 뜯어 고쳐요. 제가 단지를 갔는데 4년 전인가? 근데 이 가구장, 거실장 넣어주고 막 이러잖아요. 입주하는데 거실장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다 거실장 세 장인데 다 밖에다가 버려. 거실장하고 붙박이장 뭐 이런 거 문자 다 뜯어가지고. 왜? 다 다시 해. 자재 낭비야. 이게 뭐야? 공사한다고 넣어줘서 돈 들어가. 그걸 또 빼낸다고 돈 들어가. 심한 경우는 화장실 타일도 다 뜯어. 입주하자마자 다 올 인테리어 다시. 많아요. 입주하자마자 올 인테리어 하는데도. 자기 취향이 아니라고. 그런 것들. 여기가 이제 그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많아져요. 골조 분양. 그러니까 후분양제로 가면 골조 분양. 그럼 여러분들이 투자에서는 골조 분양을 하는 거가 나을까? 선분양하는 게 나을까? 우리는 투자는 선분양을 해야 먹을 게 많아요. 선분양이야. 지금도 그래서 아직도 먹을 게 있는 거예요. 후분양하면 이제 담보로 받아야 되죠. 담보로. 그리고 그걸 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택지개발지구에 신도시 택지개발지구에 택지만 받아놓은 거야. 근데 거기에 제일 처음 열받아가지고 막 수백 사람이 몰려서 몇백 대를 했죠. 이택단지나 이주자택지나 뭐 이런 거 했는데 나중에 가보면 어때요? 정작 집 짓고 사는 사람은 인명 없죠. 많아요? 한 사람이 짓는 거야. 결국 돌고 돌고 돌아서 소비자는 한 사람이야. 그죠? 소비자는 한 사람. 그럼 가격은 잔뜩 올라가서 짓는 거죠. 분양 자기가 받아 짓는 사람도 있지.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올라간다면이죠. 이게 올라간다면, 이 가격이 올라간다면 뭐를 끌어올리는 거야? 전반적인 가격, 전반적인 걸 다 끌어올리게 되는 거죠. 전반적인 가격을 다 끌어올린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요? 얘가 언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지금 반포지구, 다른 지구, 강남쪽, 강북쪽의 모든 아파트 가격이 다 같이 움직여요. 야, 우리가 탑이 움직이면 뭐가 움직여요? 밑에도? 제가 얼마인데? 나도 그 정도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되죠? 쟤는 뭐 잘 사는 동네니까 그냥 냅둬. 뭐 우리는 괜찮아. 안 그래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압구정에 있는 사람들하고 반포 이쪽으로는 다 같은 연대감을 갖고 있어요. 근데 반포가 올라가면 압구정이 올라가면 반포가 올라가고 반포가 올라가면 건너편에 어디? 자, 우리가 넘어가면 어디가 있어요? 한남뉴타운이죠. 한남뉴타운도 가격이 올라갈 거고 한남뉴타운 올라가면 옆이 어디가 있어요? 한남뉴타운 건너편 어디 있어요? 흑성뉴타운. 흑성뉴타운도 왜 우리 안 올라가? 바로 옆 동네인데 올라가죠. 흑석이 올라가면 그 다음 어디야? 노량진 올라가죠. 쟤도 올라가는데 우리도 개발된 또 올라가죠. 안 올라가? 그 다음에 이제 반포 3지구가 이제 좀 여기 반포 지구에서는 좀 문제예요. 반포 3지구가 좀 문제긴 한데 뭐 얘가 좀 늦게 가긴 할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지난번에 반포 답사 갈 때 투자한다 그러면 어디 투자하는 게 나아요? 3주구가 더 유리해요. 왜? 늦게 가는 게 더 나아요. 문제가 있으니까 더 가격이 좀 떨어져 있죠. 그렇다고 얘가 재건축 안 할 거냐? 해요. 한다니까? 안 할 수가 있어? 해야지. 그래봐야 한 1년 늦는 거예요. 1, 2, 4주구보다 1년 반. 그 1년 반이 늦는다는 게 나중에는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1년 반 더 새 아파트가 되는 거죠. 우리가 늦게 가는 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늦게 가는 게. 두 가지죠. 흑석은 지금 거의 끝물이야. 마감돼 가는 거야. 구구역까지가 흑석은 마감돼 가는 거고 노량진은 이제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투자 수익률에서 어디가 더 많이 남을까? 두 가지 중에 하나야.
처음 시작하는 거가 좋을 때가 있고 마지막 들어가는 게 좋은 게 있어요. 근데 살기는 마지막이 좋아요. 사는 거는. 근데 수익률은 처음 시작하는 게 수익률이 제일 좋아요. 얘는 앞으로도 뭐예요? 계속 처음이야. 계속 가격을 뒤에서 계속 올릴 거 아니야. 자, 우리가 얘기하면 6구역이 먼저 시작해요. 노량진은 6구역이 먼저 시작되면 5구역, 8구역 들어가면서 계속 얘보다 분양가가 낮아 높아. 역사상 우리가 먼저 지은 아파트보다 싸게 분양하는 데는 본 적이 없어. 본 적이 없어. 우리가 이제 공공분양 빼놓고는 본 적이 없죠. 다 높게 분양하죠. 그럼 내가 대단지고 내가 입지가 더 나은데 제가 좀 새 아파트긴 하지만 제가 얼마 분양하면 여기는 6단지는 우리도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때 이제 경쟁률하고도 이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분양을 하는데 100대 1 막 이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피가 붙어서 막 돌아다니죠. 피가 붙어서 막 돌아다녀요. 그러면 그 피만큼이 6구역은 쭉 올라가요. 그러니까 앉아서 올라가는 기분을 느끼는 게 6구역이 돼요. 계속. 그치? 그러니까 투자성에서는 6구역이 되는 거예요. 안정,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고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지어진대. 거기가 더 안정적이죠. 계속 옆에 공사판이야. 그러면 살기가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지. 당연히 다 끝난 데가 훨씬 더 낫죠. 그런 거를 얘기합니다. 자, 지금 이 신문은 넘어가고요. 자, 현재 구역이죠. 자, 여기 옆이가 뭐예요? 고등학교 있고 중학교 있고, 그죠? 초중고등학교. 이쪽은 이제 초등고등학교 학군적, 여긴 역세권적, 여기는 뭐예요? 이쪽 한강변하고 이쪽 앞쪽은 뷰적. 이 네 가지로 다 나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나눌 때 단지 배치,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넓은 평수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걸 봐야 돼요. 제일 넓은 평수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거기가 좋은 단지가 돼요. 가격은 리딩하는 게 되죠. 여러분들이 강남권에 투자를 하면서 소형을 투자하는 거는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강남권은 어떤 거 투자해야 돼요? 84 이상을 해야 돼요. 84 이상. 지방에 가서 하면 그때 개포 블레스티지나 뭐 더 DH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 개포동 지방 가서 강의하면 이 질문을 던지면 다 5구를 하겠대. 그래서 바보도 그런 바보가 없어. 지들 기준에 5구지 강남 기준에서는 5구가 아니지. 펜트하우스 하는 것도 낫지. 펜트하우스가 가격이 더 낫죠. 돈이 더 많이 올라가죠. 자, 주공 1단지에 대한 겁니다. 가격이 급상승하죠. 급상승해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가격대나 이런 걸 보면 나중에 이제 그 차트나 이런 걸 보면 어느 발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재건축은 어디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죠? 정책적 요소에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아요. 정책적 요소. 그럼 지금 정책이 재건축이 좋은 정책이에요, 나쁜 정책이에요? 지금 별로 지원을 안 하는 거죠. 지원을 안 합니다. 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